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특집 방송으로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밑에 하단에 좀 이따 나갈 겁니다.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나가겠죠? 자, 전화번호 여러분들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들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박플러스에서는 이제 종목 상담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때 왜 그 종목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종목이 왜 나쁜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니까요. 질문에 채택되지 않은 분들은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먼저 시황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형주들, 거래소의 대형주들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별화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지가 벌써 3주째가 됐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오늘 이렇게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뵙고 있는데, 거래소 대형주들만 계속 움직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는 이제 삼성전자를 빼먹을 수가 없고, 그 외에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삼성울산이라든지, 다른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리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도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들 흐름들도 은근슬쩍 좀 강하게 올라와줬는데, 자, 어제까지도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앨런 회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해놨죠. 그래서 이번 연도 내에서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렸는데, 정작 미국 시장은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한번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이 흔들릴까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해외 시장이 흔들릴까봐 우려 섞여서 우리나라 시장이 왔다 갔다 거렸는데, 미국 시장,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지금 뭘 눌렀죠? 자, 나스닥도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밀려있는 흐름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특히 어디만? 중소형주, 코스닥,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소형주들만 재미가 없고 변동성도 심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오늘 한 얘기가 아니라 벌써 이 얘기를 2주째, 3주째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001 차트는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002가 바로 대형주. 바로 이 대형주만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003 중형주죠. 꺾여 있죠. 계속 빠지고 있죠. 대형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한데 중형주는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소형주도 이렇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들, 그러니까 거래소의 소형주, 코스닥의 소형주들이 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장에서 일부러 차별화를 만들어 놓는 메이저들이 금액이 큰 종목들만,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도 셀티론이라든지 금액이 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별로 빠지질 않고 거래소의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만 땡겨놓고 중소형주들은 소외시켜놓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올 때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법으로 어떤 종목들을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느냐. 어쨌든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래소 대형주를 보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행주와 보험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KB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은행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상당히 잘 다져지고 있고 움직여줄 수 있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 종목들이 아마 지금 장에서는 만만하고, 한번 볼게요. 자, 신한지주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최근에 빠지지 않고 고점으로 가고 있죠. 사실 이것보다 먼저 움직였던 건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인데, 보세요 한번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자, 그러면 이렇게 은행지들이 계속 움직여주면 어디가 순환매가 돌겠어요? 당연히 못 움직였던. 그래서 오늘 보면은 BNK 금융지 같은 경우가 그래도 2%대 강세를 보여준 이유가 금리 인상에 따른 그동안 은행주들이 만약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았다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하면은 그동안에 가장 먹구름을 꼈었던 시절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보다는 앞으로도 나아진다라는 이유가 나오게 되면
은행주 금리 인상하면은 뭐 하나금융지주만 금리가 인상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다 수혜주니까 그래서 비행기 금융주도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별화장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의 여러분들 종목도 좀 보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고 시장은 꺾이지는 않습니다. 꺾이지는 않는데 이 차별화가 극심할 뿐이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체감이 나쁜 것은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차별화장이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월말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 그 흐름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없어지나 싶었는데 오늘도 차별화 증세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왔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차별화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의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안전하고. 자, 이제 상담에 앞서서 밑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4153번에 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는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C요. SKC? 예. 자, SKC. 자, SKC 한번, 자, 그럼 매수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28,000에 50%요. 28,000에 50%. 자, TV 소리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못 갔던 지주사 그리고 정유주, 화학주 쪽의 섹터인데 상당히 많이 안 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자 최근에 반등을 좀 강하게 좀 줬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낮으시네요. 예, 많이 내려서 좀 빠졌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25,000원 바닥까지 찍을 건가 나 그게 좀 저거예요. 사실 이제 수급이 지금 꼬이기는 했어요. SKC가 수급이 꼬이기는 했지만 지금 코스닥 종목으로 물려서 고생하시느니 차라리 저희가 봤을 때는 SKC에서 고생하시는 게 낫다 봅니다. 그거 매도할까요? 네,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갖고 있으라고요? 네,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좀 꼬였지만 근데 수급이 실적이 안 좋고 계속 계속 팔아대더라고요, 그냥. 지금 실적이 좋았으면 SKC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적 좋았으면 자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실적 좋았으면 얘는 6만 원에 가 있겠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언제부터요? 이때가 2011년도서 6월 달서부터 고점 치고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쵸? 배당도 그럼 올해는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제 배당주로 혹시 이거를 10억, 20억 이렇게 샀으면 배당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아마 배당이 나온다 그래도 그 금액 자체가 종목이 움직이는데 3% 5%보다 안 됩니다. 수익이. 아셨어요? 배당이 작년에 750원 나왔는데. 네. 그럼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한 500원 나오면 이게 내가 너무 높게 산 게 아닌가. 일단은 배당이 나오려면요.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배당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회사가 적자가 나 있으면 배당은 안 줘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죠. 배당이 올해 실적이. 네. 내가 딱 보니까 얘들 생각하는 거 한 1,000억이면은 배당 한 500원밖에 안 나오면 내가 이게 좀 너무 높게 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만약에 드네요. 배당을 이번에서 이제 좀 적게 준다 그래도 일단은 회사 자체가 자 SKC인데요. SKC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도 동기 대비 25%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는 61%가 좀 상승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좀 더 이제 더 좋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회사가 단기순이익이 계속 플러스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분기를 보면은 이게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반기에 갈수록 이게 이게 이익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쨌든 배당을 먹어서 3에서 5% 정도로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주가가 10% 올라가서 수익을 낼 거냐. 그럼 저는 후자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한번 고점 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지금 단가가 낮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자, 후반기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타진을 합니다. 막 여기저기 뉴스에서 막 뉴스를 얘기를 하면서 SKC 올해 실적은 별로일 것 같다, 부진할 것 같다. 단기 수익이 좀 플러스긴 하지만 좀 별로일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딱 나왔더니 어닝 서프라이즈. 오, 생각보다 깜짝 실적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급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건 아직도 모르는 일이야. 아니, 모르는 더 얘기지만. 하락할 수 있지, 또 올라갈 수 있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자, 그럼 분기별로 말씀하셨으니까, 자,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배당으로 먹기보다는 이 주가를 제가 볼 때는 3만원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좋게 좀 보거든요. 그러면 3만 원이면 뭐 이렇게 시세 차익도 없고, 네. 시세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걸 단기로 치시려면 단기로 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차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3만원 정도에서 32,500원이 단기 고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움직이는 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든 과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3만원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하고 다른 데로 옮길까요? 아니, 매도하고 옮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거를 매도를 하세요? 3만원 먹을 정도까지는.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다면 여기서 3만원 가면은 여기서 거의 9에서 10% 움직이는데요? 코스닥 주식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코스닥 주식은요, 더 내릴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일체 가지 말아요? 아직은 가는 게 아니죠. 자, 코스닥을 말씀하셨으니까, 자, 또 다시 한번 시장 얘기로 할게요. 자, 코스닥으로 옮기실 거면요,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 업종별 차트로, 자, 업종별 차트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자, 코스닥의 종목을 들어가려면요, 자, 101 차트로 봤을 때에서 680선을 돌파를 해야지 좀 안정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680선 정도를 뚫어놔야지만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타는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단타가 좀 가능하세요? 대형주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빨리빨리 사고 팔고 코스닥 하세요? 주식은 단타가 안 되죠. 그거 10원, 20원, 그거 작게 올라가지고 수수료도 안 나오는데 그건 무슨 단타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단타 안 하시는데 뭐하러 코스닥을 들어가서 지금? 근데 이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SKC가 싫으세요? 저는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싫으세요? 근데 너무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게 그냥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고, 내가 보면 좀 이제 시원찮더라고요. 많이 안 내렸을 때 손절을 하려고요. 제가 SKC를 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눌러놓거나 뺀 건 아닌데, 제가 볼 때에서는 SKC 이런 대형주로 차라리 들고 있다가 수익권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요, 지금 코스닥을 지금 사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동일해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메이저들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개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더 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 그걸 이제 투매라 그러는데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게 투매가 나오게 되면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신용 매도라든지 반대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 매도까지 나올 때까지 아마 메이저들은 거래소들을 땡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거래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산업이 좀 많이 네. 빠져서 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 산업으로? 예. 우리 산업 전기차는 앞으로 좀 대세가 좀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산업으로 좀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산업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신에 저는 이거 추천해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C로 차라리 들고 있다가 3만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우리 산업으로 지금 납폭가 되니까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들어가시는 게 좀 반대입니다,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바닥을 친 이후에서 코스닥 시장이 전 종목이 빨갛게 다 지금 바닥에서 차라리 20% 30%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 산업을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산업을 들어가더라도 얘가 35,000원을 넘어간 이후에 차라리 얘를 공략하는 게 낫지. 지금 자리에서 싸다고 들어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지금 전화 주신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90%에서 95%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종목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다 했는데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고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가는 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코스닥은 손을 대지 말고 SKC를 그냥 들고 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손대실 거면 코스닥 시장에서 보세요 한번.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주면 그때서 들어가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TV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TV? 예, 예. 자, 지금 코스닥 뭐 하고 있어요? 다 음봉이죠, 지금. 예, 다 예. 파란색이죠. 예, 이거 좀 많이, 폭락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돈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돈이 그 항아리 깨지면은 물 부어봤자 계속 빠지죠. 이런 것처럼 돈이 계속 셉니다. 아, 그러면 그쵸. 코스하고 손대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손대지 마시라. 만약에 코스닥에서 이런 양봉이 있죠. 빨갛게. 예.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거를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이 왜 위험한 시장이냐면요. 개인들이 무턱대고 코스닥을 사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느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봤을 때 코스닥에서 이런 빨간색의 느낌이 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완전히 그냥 제가 그래서 화염방석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놓을 때 빨간색으로 계속 도배를 해놓을 때 그때에서 코스닥을 사야지 먹지. 지금 저 음봉으로 도배가 돼 있을 때서는 아무리 불을 붙여봤자 장작에다가 물이 막 붙여진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 불을 지피려면 이렇게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근데 계속 물만 계속 붓고 있으니까 이게 마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SKC, 뭐, 들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SKC 좀 더 보유하시고요. 차라리 종목 교체하실 거면 거래소 대용주로 교체하세요. 지금 거래소 차트인데 거래소는 빨간색이 더 많죠? 예, 예. 그렇죠. 그럼 거래소는 지금 메이저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뭔가를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KC가 차라리 3만원 올라오게 되면 9%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차라리 거래소의 대용주로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상담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제 말대로 되게 되면 까먹지 말고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LIS요. LIS? 예. 네, 자, LI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세요? 14,200원에 35%입니다. 85%요? 35%. 35%. 자, LI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IT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속해져 있는데,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모두 다 힘을 지금 잃고,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종목들도 안 가고 있고, 비정상인 종목들도 안 가고요. 모두 다 안 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LIS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월봉으로 봐도 많이 빠져 있고,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치고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 자,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매도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이 지금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이 되려면 일단 월봉상에서 지금 이거는 차트를 보게 되니까 하락 N자를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좀 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10,000원 빠지게 되면 이게 20% 더 빠지는데, 그러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벌써 미리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0,000원 빠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더 빠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더 박살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0,000원으로 그러니까 10,000원이 바닥이다라는 얘기에서 10,0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가 강력한 지지선이고 그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11,000원이 지지가 될지 12,000원이 지지가 될지 일단 그거 다 지지선 라인인데, 일단 10,00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은 향후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는 올해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높지는 않거든요. 예. 엄청 높지는 않아요.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양봉 하나만 딱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사실은 바로 빠져나오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양봉만 나와주면은 15,000원, 16,000원 가면은 바로 수익을 받겠는데,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은 얼마 선에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무작정 산다 그래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때요? 코스닥 시장이 계속 이게 물을 붓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막 이제 활활장, 그 다음에 막 불타는 장,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서 활활활 타야지 주식도 올라가고 시장도 올라가는데 지금 계속 파란색 물이죠, 물. 물을 계속 이렇게 부으니까 나무 이게 장작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니까 물이 젖어 있으니까 이게 웬만해서 불이 안 붙죠?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닥이 지금 현재 좀 더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있을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네. 걱정 때문에 지금 손절도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손절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들이 언제 손절이 나올지 그거는 개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내일 손절할지 모레 손절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530억을 순매수를 해줬는데 아마 이 외국인들이 530억을 순매수해 준 것들은 중소형주가 아니라 코스닥의 또 대형주들을 위주로 아마 순매수를 해줬을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손절이 지금 오늘 4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직 손절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조금 더 뜸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아마 많이 빠지게 되면은 10,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는 손절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든 다다음 주 추석 전에 만약에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 한번 꼭 팔아주세요. 아셨죠? 한번 팔고 나서 비중을 그때에서 만약에 얘를 또 한번 먹고 나서 그러니까 수익 나고 나서 간신히 그래봤자 몇 프로 수익 안 나잖아요.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1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뭐 2%든 1%든 수익을 딱 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2번 나눠 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빠질 때 12,800원대 이 정도 저점 라인에서 절반 정도로 사시고 나머지 절반은 10,000원대에서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싸게 사서 복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월봉상으로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요. 그러면 15,000원 올라오면 그 팔고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보면 자, 한번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위에서부터 그림을 쭉 그렸는데 이게 지금 하방향인가요? 상방향인가요? 지금 하방향이죠? 하방 쪽이네요. 그렇죠. 하방향이죠. 자, 이렇게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방향을 그릴 때에서는 이게 고개를 웬만하면 잘 들질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고무보트는 그냥 발로 딱 차면은 그냥 방향을 바꾸잖아요. 근데 유조선은 발로 찬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크고 무겁게 움직이는데 월봉이 바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크고 무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하방향으로 힘은요. 웬만해서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매매를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 나면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 올라올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진 다음에 월봉상에서 양봉이 나온 타이밍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올라가면 자 보세요 한번. 자 그림 한 4개월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그려봤네. 뭐 중간에 뭐 음봉이 한 번씩 있겠지만 그걸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양봉을 올라가는 이때와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월봉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에서 웬만해서는 밑으로 하방향 꺾이는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느낌 아셨죠? 지금은 무슨 느낌이에요? 계속 빠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올라가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월봉에서 양봉이 나온 타이밍에서 차라리 바닥 타이밍 매수줄 잡아가면 이때와 같이 여기 보세요. 2015년도에서는 빠지라 노래를 불러도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했죠. 요 타이밍이 향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그림에서. 근데 그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낸 거지 음봉이죠. 이게 양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그쵸. 그리고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지금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서 이제 여러 상담했던 나쁘진 않았던 회사였는데, 지금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서,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자 전환, 뭐 그런, 네? 뭐, 대주주가 바뀌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원래 이제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대주주가 바뀐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재무제표를 보거나 보고서를 보거나 이게 보면은 전자공시 나오죠. 그거 보면 대주주 바뀔 때에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죠.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회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바뀐 건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당히 보지는 않았거든요.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제가 볼 때에서는 이제 반도 장비 쪽에서 이 LI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 전환이 되어 있지만 지금 분기별로 볼게요. 분기별로 좋아지고 있는지. 자, 당기 순이익이 그 적자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좋아지는 부분은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많이 왜 빠졌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수익으로 바뀌어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지금 위치에 있지 않겠죠. 빠질 이유도 없을 거고. 근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돌아서는 이후부터 아마, 주가가 좀 반등이 좀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다만 좀 재무 비율로 봤을 때에서 부채 비율이 2014년도 12월 달에서 200%였었는데 부채 비율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이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그 유보율을 좀 보고 있는 건데, 7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 봤을 때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장사를 못했을 뿐이지 회사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요 부분이 이제 영업 적자가 이제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제 다시, 돌아서는 아마 그때부터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장사를 못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빠져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부방이고요. 네. 5,180원에 15%입니다. 5,180원? 5,180원에 15%요. 5,140원. 5,130원에? 5,140원에 15%. 자, 한번 부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쿠첸, 그리고 부방, 그리고 부상방직.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건데, 이건 아침 방송에서, 작년 3월 달이었죠? 올해구나. 올해 3월 달서부터 4월 달서에서 많이 추천해드렸던, 그리고 매매로 한번 50%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이유도, 코스닥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도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5,000원대 초반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최근에서도 계속 5,500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몇 번 있었죠. 그쵸? 사고 계속 내렸는데? 사고 계속 내렸어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최근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8월 26일?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산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할까요? 네, 반등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 지분을 보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대희씨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장의 이제 이동건 회장이라든지 이대희씨가 이 부방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차트가 바닥권역에 있고 코스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데,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이 빠질 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지금 터지지 않고 말라 있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고 있는 세력들이 안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냐? 계속 요 물량을 뺏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판타지오를 말씀을 드리면, 판타지오도 같은 이유로 언제였냐면은 이제 작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때 7월달, 8월달에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내려가고 이러면서 1,000원, 100원, 1,2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진 이유에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부방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상방직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합병한 이후에서 지금 시너지 효과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앞전에 지금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앞전에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서 물량이 터지지 않고 빠질 때서 물량이 터지지 않는 거 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은 4,200원이 이제 최저점이죠, 거의. 그쵸?
4,200원 정도의 최저점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4,000원이나 4,200원 정도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가 있고,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아마 다시 5,500원대로는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0원, 4,200원에서 추가 매수하고 5,500원. 그렇죠. 5,500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 고점이니까 거기서 한번 매도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까지 오면 팔지 말까요? 오면요? 오면 한번 팔아줘야죠. 그럼 팔아줬다가. 그렇죠. 한번 팔아줬다가 또 빠지면 또 다시 밑에서 사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넘어갈 거면은 이제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넘어가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걸리는 모습 나오면 한 번 더 밑으로 또 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래서 크게 보면 박스권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이 주가는 손절은 안 네. 해도 되겠네요. 손절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걸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대주주가 누구냐면 이제 이 회사 사장하고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회장이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방이라는 이 종목이 빠지게 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대주주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서는 주가 관리를 하겠죠. 자기네들 주식이니까. 그쵸?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한번 기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대주주 지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지금 대주주 지분이 지금 2016년 8월 30일 날, 자, 지금, 이게 어제 나온 건가요? 지금 대주주는 38% 줄어있네. 이게 지금 합병을 해서 그런데, 합병 이전에서 부방의 그 비중이 61.88%였습니다. 근데 지금 합병하고 나서, 대주주 지분이 일단 좀 희석이 좀 된 것 같은데, 요즘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서 뉴스를 봤을 때 8월 25일 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전제 공식에 떠 있죠? 대주주 지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대희 씨하고 이쪽 회장하고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분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그동안 빠질 때에서 늘렸다는 얘기는 이 주가에 대해서 주가 관리를 아직은 하진 않지만 차후에서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200원대에서 4,000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고 지금은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가 매수자 매수권까지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빨리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약세를 보일 때에서는 그냥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냥 버티겠다라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6개월까지 생각을 했는데 6개월 안에 먼저 움직이거든요. 6개월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생각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신무장으로 6개월까지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야겠다, 두 달 안에 수익 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두 달 안에 안 움직이면은 오히려 더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서 진이 빠져가지고 손절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봐서 판타지오처럼 똑같은 거예요. 판타지오처럼 제가 이거를 주챔에서 주챔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판타지오를 길게 봤을 때에서 좋게 본다 했는데 그때 당시가 작년 7월달, 8월달에서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 움직이냐면 2월달, 3월달에서 움직였습니다. 결국 6개월, 7개월 이후에서 움직였는데 그때 이후에서 10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특히 세력주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길게 보셔야 돼요.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NS에? NSN? NS. NS. 네. 자, NS. 자, NS. 16,800원. 12,800원이요? 16,800원. 네, 16,800원에. 35%. 네, 35%요. 자,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계장비 쪽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자, NS는, 이거는 단기로 들어가셨나요? 중장기로 들어가셨나요? 장기는 아니었는데. 네, 단기는 아니셨는데. 블랙시트 그때부터 빠지는 게 지금까지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자, 이거는 사실 이제 60에서 이렇게 하회 이탈하고 있는 종목들은 쉽게 그렇게 강하게 위로 들어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60에서 밑에 있죠? 자,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예. 슬슬 흘러내리고 다 빠지고 있는데, NS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 이미 벌써 먼저 전저점 자리까지 다 내려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한번. 신규 상장했었던 이날이 아마 신규 상장했던 날인 것 같은데, 2015년 12월 7일 날 최저점이,
얼마냐면은 대략 12,400원이네요. 최저점 12,400원 정도를 찍고 나서 움직였던 지금 패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지금도 다시 한번 찍고 있는데 얘는 지금 위치에서 오히려 좀 다른 종목보다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보면 뭐 한진해운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뭐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하한가 들어가고 하한가 24% 빠지고 이제 거래 정지되고 이제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최소한 NS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 예, 예. 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최근 연도에서는요, 상장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웬만하게 좋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이거 보나 마나요. 회사가 웬만하면 좋지 않고서는, 영업이익이 나거나 좋지 않고서는 상장하기가 요즘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기업적인 내용은 보나 마나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전 LIS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보였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단기 순이익이 이거 단기 수익이 지금 이거는 크지는 않네요. 크지는 않은데 단기 수익이 그래도 플러스권이죠. 네, 지금 이게 빨간색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도 수익은 내는 회사는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장사를 굉장히 못하네요.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6%라는 얘기는 지금 손실이 76%를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대비 70% 정도 더 장사를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은 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짬뽕집을 차렸는데, 짬뽕집에서 한 달에 그래도, 300만 원에도 500만 원이 벌긴 번다는 얘기예요. 적자를 내면 문 닫아야 되죠. 그쵸? 예. 근데 지금 회사가 그래도, 그러니까 그 짬뽕집이 수익은 내긴 내는데, 한 달에 계속 수익은 내긴 내는데, 전달보다, 300만 원 벌었으면 전달보다 뭐 200만 원밖에 못 벌고, 뭐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어쨌든 벌기는 번다는 얘기니까, 위험한 회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장사를.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최 바닥이 12,400원이라면은 그때 추매를 해도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접근은 가능하세요. 12,400원으로 내려가면요. 예. 그 정도 자리에서 한번 추매를 했다가 반등 줄 때 그 추가 매수했던 부분만 있죠. 예. 그 부분만 12,4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고 반등 주면 한 13,000원이든 13,500원이든 조금만 반등 주면 팔고 또 내려가면 사고 이런 식의 추가 매수한 부분만 그것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안 그러면은 그만 영장기로 가져갈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물려있는 비중은 그냥 쭉 장기로 가져가세요. 아, 물려있는 비중에? 예, 물려있는 비중은 쭉 장기로 가져가면 지금 원하시는 게 제가 맞춰볼까요? 원하시는 게 16,500원에서 17,000원으로 반등 줘서 수익권에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죠? 예. 예, 그건 가능하시니까. 그건 가능하시니까. 근데 기간은 많이 걸려요? 지금 이게 지금 한 4개월에서 8개월 사이클로 움직이거든요. 예. 지금 8개월 사이클은 끝났어요. 4개월 올라가고 4개월 조정 마무리했고 지금 1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에서 바닥을 여기를 깨질 않으면 3개월 동안에서 16,000원 이상으로 들어줍니다. 아, 3개월 보면은 네, 그래서 있다고요? 3개월 동안 16,000원 이상으로 들어주고 거기에서 또 4개월이죠. 또 다시 이제 4개월이 만들어지겠는데 사이클이 그 4개월 동안에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 당시에도 또 시장이 또 안 좋으면 하락 방향으로 4개월 동안 빠질 거고요. 예. 조금 이제 이해가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되시죠? 그러면 작년에는 수익이 100% 같으면 올해는 뭐 70%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330만 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익을 냈으면 올해에서는 30만 원 수익 냈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그 지금 앞으로 전기자동차 계속 이슈가 나오던데 괜찮을까요? 전기자동차 쪽으로는 이슈는 계속 있는데 지금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죠?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몇 종목들만 움직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차별화라는 얘기고. 예전에 과거 같은 경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면 테마주들이 싹 다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는 것만 싹 움직이고 안 가는 애들은 빠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NS는 가져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권으로 돌아가서는 데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해서 보유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콤이요. 코콤. 자, 음성 여기 인식. 김영구 멘토님이 추천해가지고 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예, 그 거의 그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자, 지금 보니까, 패턴은 맞아요. 답답해가지고. 자,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자, 코콤도 거래소가 아니고 지금 코스닥 종목이죠? 예. 네, 코스닥이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1,800억 정도면은, 예, 소형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형주, 지금 중형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멘토님, 저기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네. 국제 그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전시회 같은 게 있거든요. 있죠. 예, 10월 달에도 있고요. 지금도 얘기가 소소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제 일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일정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과거에도 이런 일정이 있을 때에서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에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무조건 움직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실적도 네.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올해 3분기가 거의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보다 한 10% 이상 이익이 더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는요, 숨겨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보고 그러면 누가 사요? 개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개인들이 사면 이게 무거워서 가겠어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얘기는 숨겨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네. 분명히 다음 달에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앞전에서 거래가 실리고 누군가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보여요, 보면.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저점 자리를 지금 10,000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윗골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 음봉으로 실리면서 빠져내려가도 크게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것 뿐이지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고 맨날 코스닥 시장 맨날 빠지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코스닥 시장에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고 또 10월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달 정도 되면 개인들이 코스닥을 사다가 지쳐가지고 한 9월달 정도면 다 손절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코콤도 한 10,000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서 그런 이슈가 나온 이후에서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가면서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한 번씩 움직여 주겠죠. 그럴 수 있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지금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매집 거래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서 네. 물량을 받아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있는 거죠? 물량을 받아먹나 보기보다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고 있는 그 대주주가 뭐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밑에만 대놓고 있고 뭐 지금 자기네들은 돈을 넣어서 땡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쭉 빠지게 되면 막판에 종가에서 주가 관리한다고 그냥 땡기면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8,000원까지 밀리면 막판에서 그 물량 빨아 당겨가지고 10,000원대로 맞춰놓으면 되는 거고 또 누가 던지면 또 다시 10,000원대로 맞춰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던지지도 않고 근데 지금 네. 기관은 네. 이쪽으로 거의 들어오는 아니요 지금 없고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기관이 들어오도 자 오늘 거래량 몇만 주 매수 됐죠? 100만 주 매수가 된 게 아니고 7만 6천 주 매수가 됐습니다. 예. 아니, 거래량이 됐어요. 왜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왜 지지부진하냐면 이렇게 만들어놔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관심에서 이거를 없애도록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거래량을 말라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주들을 그렇게 매집주들은요, 안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요. 자, 과거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세력주 패턴이거든요. 자, 보세요, 한번. 자,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서도 이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는 거래량이 그래도 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봤냐면 이거를 과거 이거를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디냐면 여기 2011년도, 2012년도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패턴이었는데 여기서 이때 당시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래가 말린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때 당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때 거래 과간입니다. 이때 거래량 뭐 3만 주 이거밖에 안 돼요. 3만 주, 뭐 7만 주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안 움직일 때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 있다가 움직일 때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것도 코코 저기 네. 반등이 임박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좀 더 가야 됩니다. 코콤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기 전에서는요,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기대하고 추가 매수하고 혼자 지치고 그러다가 손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할게요. 얘는 5년 뒤에 움직일 건데 미리 들어가서 지금 5년 동안 못 참을 거, 그쵸? 이건 좀 비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5년 뒤에 움직일 거 지금 뭐하러 삽니까? 그쵸? 그러면서 먼저 마음이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5년까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정도 보신다 그랬죠? 예. 네, 10월 정도 보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10,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너무 기대하고 먼저 급등할 거를 기대를 하고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릴 때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고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조만간에 움직일 기미는 없나요? 조만간에 움직일 기미는 지금 거래량 패턴을 볼 때는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는 안 움직여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거래가 여기가 한 500만 주 정도 되나요? 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좀 실린다 그러면 그때서는 좀 시세가 좀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장세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계속 어둡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뜸을 들여야 되고 더 개인들을 물량을 지금 바닥 수준 아닌가요? 바닥 수준이 아니죠, 아직은. 지금 계속 코스닥 누가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고 있죠, 연일. 아니 코콤 지금 주가가 바닥 수준 아니냐고요. 자, 볼게 한번. 자, 만약에 시장의 코스닥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코스닥이, 680선을 깨고 만약에 더 빠지고, 거래 종목만 움직이고 코스닥이 더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자, 시장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만. 자, 그 코스닥이 바닥을 치면은 여기서 700선을 넘어가고 720으로 넘어가면 지금 코콤 자리는 바닥이 맞아요. 자, 근데 이게 만약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지고 이게 다시 600이 깨진다 그러면 코콤 바닥은 지금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거래소도 못 가고 코스닥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은 코콤은요 다시 4,000원대로 내려갈 겁니다. 얼마요? 4,000원대요. 4,000원이요? 네.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고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투매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시장이 무너질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10,000원이 지지가 되고 반등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키로 잡아야 돼요. 종목의 바닥을 잡지 말고요. 시장의 키를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천하장사 강호동도 감기 걸리면 비실비실합니다. 독감 걸리면 비실비실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감기에 걸리게 되면 종목들도 다 비실비실해서 빠지게 되는데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정신을 코스닥에 못 차렸는데 그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나올 때에서 코콤도 바닥을 찍고 이게 12,000원, 15,000원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지금 구간은 계속 박스권 횡보. 그러니까 바닥 구역은 맞는데 아직까지 움직일 생각은 하지가 않다. 그래서 코스닥이 바닥을 쳐야 됩니다. 됐나요, 이제? 자, 많이 답답하시죠? 코스닥 종목 안 움직이고 코콤도 안 움직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일단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반등 주는 거 저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근데 안 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을 역행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들이 코스닥 시장도 다시 땡겨줄 때, 그리고 거래 시장만 갈 게 아니고 중소형주들 갈 때, 그때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괜찮은 시장이 나올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차별화가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대박플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